그러면 네. 이제 지금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요. 네. 그 부자들 이렇게 지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그들이 어느 쪽으로 자금을 어디에다 투자하시는지 이제 뭐 펀드로 주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펀드도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느냐의 성격들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섹터로 그 부자들은 많이 투자를 하는지, 네. 그다음에 우리 센터장님의 개인적 의견으로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종목이나. 예. 지금 뭐 부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자금의 흐름의 움직임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일치합니다. 대부분 싱크율이 거진 100%에 가까운데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지금 외국 자금들이 지금 사는 국내 주식이 삼성전자나 LG랑 하이닉스 반도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쏠려 있거든요.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뭐 제약바이오 몇 개 특정 빼고는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 하면 부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자금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그 우리가 미국의 나스닥에 그 상장된 우량한 1등에서 12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네. 그 기업들이 국가와 어떤 그런 거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생존할 확률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거길 투자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국내 시장에 투자할 때 슈퍼리치 고객들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정말 그 대외적인 환경이 좀 어려워져서 기업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끝까지 생존할 기업이 뭐냐.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나 또는 제약바이오 쪽에는 뭐 건강 쪽은 누구나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라든지 약진하는 기업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플랫폼 사업이 확장돼서 영역이 좀 확대될 그런 쪽에 자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쪽에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그런 쪽에 이제 펀드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부자 고객들은 이제 사모펀드나 이제 PB센터, 자산관리센터를 주로 이용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적극 활용하시는 편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슈퍼리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또 어떤 그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하여튼 그 워낙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그리고 네. 또 그분들과 하는 대화가 이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이실 테니까 아마 그 뭐라 그럴까 현장에서 네. 돈의 흐름을 가장 이렇게 좀 쉽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행운이죠. 예, 저한테. 왜냐면 우리가 플레이어가 돼버리면 예. 내 상황에 몰입이 돼가지고 전체를 못 보는데. 그럴 수 그쵸? 있죠. 저는 이제 감독자 어떻게 보면 코치 입장을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부자들의 돈의 현금 흐름도 13년간 지켜봤고 또 리테일 마켓 제가 이제 금융인 33년째입니다. 그 중에 13년을 이제 최근 그 자산 관리를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그런 돈의 흐름이나 부자들이 어떤 그 부의 그 부를 늘려가는 것도 이제 예전에는 토지나 부동산 투자가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자금이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량한 기업 쪽으로 좀 쏠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아주 좀 그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좀 하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네. 마음에 와닿는 게 빚을 내서라도 자녀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시키고 감당 가능한 범위 그렇죠. 내에서. 네. 뭐 500이든 1000이든 큰 게 아니라 네. 그런 정도 목돈을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아이가 돈 모으는 재미, 아니, 돈 버는 재미, 모으는 게 아니죠. 돈 버는 재미를 느끼게 해줘라. 그리고 이제 꼭 하나 좀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산 관리를 오래 하면서 부자들의 지금 추세 중에 하나가 아파트나 똘똘한 한 채를 더 이상 늘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누구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도 이제 하나의 그 우리가 부를 늘려가는 중에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내 집 하나 장만은 부자들도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집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거 비용이 월세든 전세든 빠져나가면 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도 그건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너무 똘똘한 한 채에 영끌이나 이렇게 몰입을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 하면 악플도 달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 얘기는 꼭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뭐 1, 20억, 2, 30억짜리 영끌해서 똘똘한 한 채에 절대 일반인들은 투자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두세 배 될 확률보다는 지금 차라리 우량한 주식에 투자해서 특히 해외 주식, 뭐 우리가 중국 비중은 좀 크게 이번 시간엔 다루지 않았지만 미국하고 중국 위주의
적당한 그 포트폴리오 분산해서 했을 때 5년, 10년 뒤에 결과값이 지금 똘똘한 한 채가 2배 되는 결과값보다 좋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부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린다면 절대 무리해서 내가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원착해 조정이 왔을 때 혹시 자칫 무리해서 내가 투자를 했다가 정말 이게 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815 머니톡을 시청하시는 분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좀 리스크가 좀 있다 하면 미리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네. 아니 근데 또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또 네.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 네. 그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는 안 좋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의 상승 이 상황을 보고 버블 논란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네. 곧 어떤 경제적 여러 가지 대외적인 쇼크로 다시 한번 폭락하거나 큰 폭의 하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솔직히 부자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분들은 사실 아파트나 뭐 이런 거는 이미 지나신 분들이라서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개포중공이라든지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미 뭐 그 용산의 좋은 아파트들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다 취득을 거진 원가 수준 내지는 저렴한 가격에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뭐 시세 차익만 1, 20억이 되는 분이 대부분이시고 지금 영끌이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슈퍼리치한 부자들은 더 이상 이런 쪽에 부동산이나 아파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근데 이미 이분들은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한테 중요를 해주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많으시겠죠. 그런데 마치 이제 일반인들은 똘똘한 한 채가 하니까 이건 내가 지금 막차를 안 타면 많이 뒤처지거나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착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미 막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관심이 없죠. 예, 이미 더 이상 여기 수익형 빌딩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는 더 이상은 왜냐하면 수익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무리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임팩트 있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 1, 2천이라도 대출 받아서까지도 자녀 중요에 대해서만큼은 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거는 아니고 다만 한 500이든 1000만이든 종잣돈을 좀 모아서 그거를 서두르지 마시고 3개월, 6개월 안에 조금 이렇게 연말까지는 좀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부동산 문제는 조금 제 생각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 2년 정도는 조금 템포를 늦추셨으면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제 물량이 조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 때문에 이제 좀 가시적으로 내년 이후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인구 감소 여러 요인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확률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물론 100% 제 얘기가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조금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역으로 지금 높은 가격에 업어치기 당할 수가 있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 쪽, 주식 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씀인 거고요. 예,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주식은 서로 내가 사실 1, 2천이나 투자해서 바닥을 해도 꽝이 되기는 사실은 뭐 상장 폐지가 안 되는 이상은 그렇게 될 확률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뭐 30, 40% 손실은 보지만 감당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20, 30억을 투자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1, 20억이 돼버리면 그거는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버블 논란이 있는데 지금 네. 투자해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투자를 부자들도 지금도 투자하고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가요? 부자들은 항상 투자를 해왔고요. 이미 그 전부터 저가 매수를 계속 해왔고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라이프북이나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꾸준하게 투자는 일반인들은 그냥 몰빵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투자를 해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분산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 시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누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전문가 그 누가 시장이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례로 우리가 2주 전만 돌려보더라도 엊그저께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줄은 누가 다 호불호가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게 비싼지 아닌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투자를 그것 때문에 안 한다면 우리 시청자의 자녀분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영원히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8.15 머니톡도 열심히 보시면서 또 곁들여서 저희 3일경제동 TV도 깨알 같은 홍보. 네.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중국 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호불호가 굉장히 나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대표님 돈은 돈의 흐름에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짐 로저스나 이런 사람이 바보라서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제가 나중에 또 출연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가 또 이렇게 그 극단적인 경우가 많은데 투자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생각은 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어느 쪽에 쏠리거나 중국은 뭐 이런 시각이 많은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다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저는 그 양쪽에 그 의견들을 전부 하니까 어떤 방송을 듣고 이렇게 이거다 하고 이러시기보다는 항상 크로스 체킹 하시는 거 그러면서 자기만의 그 생각을 정립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투자에서는. 그렇죠. 그게 매우 필요한데 뭐 특정 유튜브라든지 특정 방송에서는 또 특정 전문가들은 이제 어느 쪽에 몰아가니까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래요. 뭐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또는 폭락한다는 폭락한 쪽으로 가고 또 투자도 미국 쪽 주식에 일관되게 여기만 투자를 위주로 한다. 아니다. 이제 중국 쪽에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쪽에 다양한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러 개를 균형 잡히게 항상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이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네. 그런 알고리즘의 세상이다 보니까 네. 그게 진리처럼 자꾸 느껴져서 하여튼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 하나의 포인트를 찾은 게 사람들은 이게 내가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거 가지고 이게 불어나기만을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라 부자들도 지속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늦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번 투자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맞아요. 계속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미 그분들은 습관화돼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게 시스템화가 돼 있는데 이제 일반 고객님들은 일반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고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주식도 그래요. 투자를 하고 이게 인내심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농사를 지어보는 겁니다. 웬 생뚱맞게 농사냐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주말 농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제 부자 고객들도 그렇게 하는 분이 많아요. 인내심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반론을 하실 거예요. 난 땅덩어리 한 평도 없는데 무슨 농사냐. 지금 시골에 가보면 놀리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부모님 땅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땅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는 그런 방법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부동산도 전문가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쪽에 있어서 아니면 그 아파트 베란다에 그 화단에 또 요즘은 다 분재를 또 이렇게 그 화분으로도 키울 수가 있는데 그걸 심고 키워보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면서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내심도 길러지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도 굉장히 지금 과열돼 있어요. 너나 뭐 시장이 마치 비트코인 때처럼 굉장히 과열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지금 가을이잖아요. 조금 이제 한 템포 늦추시고 다만 투자는 냉정해야 되니까 그 부자들이 그 굉장히 투자 습관화돼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내 자산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매월 투자를 한다. 요거 하나만 꼭 저는 요 방송을 보신 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꼭 잊지 말고 자녀는 무조건 주식 계좌는 꼭 개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투자의 습관을 가져라. 이거 뭐 썸네일 제목으로 뽑아야겠는데.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신동일 부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